저는 엑셀레이트의 이원강 법인장입니다. 저희는 미디어 및 구어체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반 기계 번역, 즉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엑셀레이트 하면 이렇게 잘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제 X가 영어에서 트랜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랜스와 L과 에이트에서 음만 이렇게 따갖고 오면 트랜슬레이트, 번역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저희는 이름부터 번역회사라는 암시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계 번역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주 고객은 LSP, Localization Service Provider, 주로 이제 번역 회사들, 미디어 콘텐츠를 번역하는 회사들이 저희 주 고객이고, 저희는 B2B 기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지금 저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 3만 시간 정도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캐파를 지니고 있고요. 사실 맥시멈으로 늘리면 지금 이 수준은 하루에 1000시간 수준인데 하루에 3000시간까지도 번역을 할 수 있는 지금 캐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미디어와 구어체에 특화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트너십 중에 전문 번역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아이유노 SDI인데요. 거기서 전문 번역가들이 실제 동영상에서 완전히 번역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어체에서는 오히려 조금 핏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 구어체 쪽에서, 드라마, 영화 쪽에서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시작한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미국에 법인이 있고 작년 11월, 2021년 11월 말에 한국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대표 정영훈 대표는 2019년에 구글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저희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영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총영사관 관저 만찬에서 우리 대표를 운명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때려치고 올해 4월에 이 엑셀레이트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요 앞에 3명이 저희 주 멤버들인데요. 정영훈 대표가 구글 출신, 옆에 있는 CTO 박진영 애플 출신, 그 다음에 김강 이사가 퀄컴 출신. 저희가 지금 한 2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70% 이상이 엔지니어로만, 시니어 엔지니어가 주축을 이루어서 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번역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연평균 11%고 2020년에는 코로나 특수로 15.34% 성장하였습니다. 반면에 기계 번역 시장은 더 빠른 성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이제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반면에 이 번역을 해야 되는 인력 시장, 번역 시장, 번역 업체들의 시장은 이제 여러 업체들이 좀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곳은 역시 미국, 헐리우드 중심의 콘텐츠고, 최근에 한류 이슈를 통해서 한국의 콘텐츠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의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이 콘텐츠의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OTT,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서비스, 하나는 FAST, Free as Streaming TV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서 그냥 콘텐츠를 누리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어떤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만 즐기는 게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를 즐기는 거에 있어서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엑셀레이트를 써야 하느냐? 이 미디어 시장, 특히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콘텐츠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번역가, 그것을 번역해서 제공해야 되는 인력은 비탄력적이죠. 갑자기 사람을 막 번역가로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미디어 분야, 영화, 드라마, 구어체 분야에서 20% 높은 수준의 경쟁사보다 높은 그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저희 거를 쓰시면 지금 번역을 해야 되는 그 기업들에게 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말에 SDI라는 그 글로벌 번역 회사가 저희 제품 22개 언어 페어에 대해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SDI가 그 기계 번역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희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그때 이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저희가 그 모든 22개 모든 언어 페어에서 평균 20% 정도 높은 퀄리티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옴니션이고 S는 SDL, 그러니까 트라도스 쪽이고 G는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거는 전문 번역가들의 기준으로 저희는 74%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4%의 의미는 100문장을 우리 기계 번역을 했을 때 74개는 그냥 써도 되고 26개는 포스트 에딧, 보완을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엄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저희 엔진을 썼을 때 32% 정도의 시간과 비용 절감, 이걸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SDI가 바로 저희 제품으로 갈아타는 그런 그때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전문 번역 업체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완벽하게 번역해낸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머신러닝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에 더 많은 고객사가 들어올수록 저희는 더 많은 포스트 에딧된 완벽하게 보정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계속 데이터를 늘려갈 수 있는 일종의 테슬라와 같은 비슷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일단 차를 팔아서 그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계속 이제 자율주행 쪽을 개선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처럼 저희 제품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저희 제품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의 그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1차 고객은 LSP입니다. 즉 번역을 업으로 하는 그 번역 회사들이 저희의 1차 고객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해서 두 번째로는 RSIP, 그러니까 원격 쌍방향 통역, 그러니까 뭐 UN 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언어 페어마다 2명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를 저희의 그 소프트웨어로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의 기술력으로 가능한 이벤트 플랫폼. 예를 들면 BTS가 팬미팅을 할 때 저희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런 이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방송 채널까지 특히 스포츠 방송 쪽에 저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한 명의 아나운서가 중계를 하면 그걸 번역해서 전 세계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솔루션인데요. 밑에 있는 스크롤 싱크는 동영상을 넣으면 거기서 그 동영상의 언어로 자막을 추출하고 싱크, 타임 코드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다시 스크롤 트랜슬레이션에 넣으면 이제 원하시는 언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영어, 한국어에서 이탈리아, 한국어에서 태국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의 주요 트랙이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희 엔진은 라이브 서브스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그러니까 연예인이 팬미팅을 한다. 이때는 자막이 완벽하게 번역이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 또는 2분의 갭을 두고, 즉 한국에서 2시에 팬미팅을 한다면 미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2시 1분 또는 2시 2분에 완벽하게 번역된 자막이 나가는. 저희가 작년에 그 원호라는 연예인 그 분이 2시간 동안 팬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2분 간격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번역을 제공한 적이 있고요. 엑셀레이트 인터프렛은 실시간 번역입니다. 즉 저희 엔진이 문장이 끝났는지를 인식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상태에서 번역을 바꾸면서 이렇게 최종 번역이 문장이 끝났다고 인식한 순간 최종 번역을 띄우고 그 다음 문장을 또 번역하는. 요거는 이제 지금 그 KT랑 이제 POC를 진행 중인데 KT 메타버스 플랫폼이 곧 론칭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그 회의 플랫폼에 이걸 저희가 끼워서 그 영어 연사가 얘기를 하거나 외국인 연사가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자막을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을 구현하도록 지금 POC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고객을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 에셋 매니지먼트, 고객 입장에서는 통합 UI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고 사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일단 초기 이제 모델을 내놓을 생각인데요. 기존의 모델은 저희의 엔진을 이렇게 썼다가 또 다운받았다가 썼다가 다운받았다가 이렇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소규모 번역 업체들은 이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저희가 이거를 다 묶어서 스크롤 싱크를 돌리면 그 화면상에서 파일을 관리하고 포스트 에딧하고 번역을 돌리고 또 포스트 에딧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곧 론칭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작년 12월에 퓨처플레이 프리 A 투자를 받았고요. 올해 4월에 굉장히 기쁘게도 팁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국 본사가 22년 5월에 에이티넘으로부터 이제 브릿지 투자를 받았고요. 또 5월에 KT 브릿지랩,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플랫폼 그 POC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저께 그 경기도 윙스 저희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고객사가 지금은 이제 특정 LSP들 번역회사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변화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UI를 개발해서 고객을 락인시키고 더 좋은 데이터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SIP 쌍방향 그 회의 플랫폼도 저희가 연말 조금 도전적이긴 한데 늦으면 내년 초라도 꼭 지금 만들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팬미팅, 게임 방송에서의 스트리밍 번역,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게임 채팅 번역, 온라인 배달앱 번역, 그다음에 웹툰 번역까지도 저희가 계속 고객사를 발굴하고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엑셀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엑셀레이트 AI의 아이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인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되어서 답변을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경수 수석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고 아마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한다, 더 나은 뭔가 결과물을 뭐 창출한다 이렇게 하고, 또 혼자 안 하고 파트너들과 같이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엑셀도 그 말씀을 지금 법인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뭐가 다른 건지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이 멘트만 봤을 때 정말 뭐 물론 엔지니어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량적으로 딱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뭐가 다른 건지, 정말 뭐가 자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를 들면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뭐 밖에 나가서도 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락적인 요소로.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투리라던가 혹은 거기 나오는 뉘앙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전달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머신이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해결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이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뭐가 자신 있냐 이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대표가 구글 출신이라서 구글 트랜슬레이트 팀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구글이 저희보다 데이터가 100배가 많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구글의 1%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번역 엔진을 구글과 비교했을 때 영화 미디어 쪽에서는 저희가 20% 높다라는 그 전문 번역가들의 평가를 받았다는 걸 봐서 저희는 오히려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아예 머신러닝 자체를 웹에서 긁어온, 사실 데이터가 가비지가 들어오면 가비지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손된 데이터로 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미디어 쪽에서는 실제로, 그리고 또 사실 지금 한국에서 그 아이유노 SDI라는 이제 글로벌 거의 미디어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LSP가 저희 엔진을 써서 번역을 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시는 많은 한글 자막이 아이유노에서 번역을 한 것이고, 저희 엔진을 통해 초벌 번역을 한 그 자막을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팁스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그 화면을 보면서 말과 음성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 화면과 그 맥락을 보면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음성 정보를 이제 코딩화해서 그 코딩에서 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 이제 원 모달 모델인데 멀티 모델로 이제는 기계 자체가 화면을 보면서 화면도 인지하고 화자가 누군지 그 입 모양도 인지하고 앞뒤 맥락도 보고
예, 그런 멀티모데일 번역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만약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투리, 감정, 그다음에 앞에서 그 얘기했다가 흘러온 흐름까지 그 고려한 맥락까지 고려한 번역. 사실 맥락 인지는 지금도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화면 정보 이런 것이 없으면 화면, 음성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좀 더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팁스를 통해 저희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쪽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송현문 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결국 뭐 지금은 이제 한 26% 정도가 휴먼 터치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제 LSP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 향후에 RSIP, 뭐 이벤트 플랫폼, 뭐 방송 이렇게까지 나갈 때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트레시홀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사실은 번역은 정답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원호 그 팬미팅, 그 2시간 팬미팅을 했을 때 사실 그 고객사는 저희한테 이 정도면 95% 맞는데요? 그 굉장히 이제 왜냐면 플레인하게 이제 뭐 주사위 놀이도 하고 음식도 먹고 되게 쉬운 번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관적인 영역이어서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제 뭐 교수들이 개발한 그 몇 개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갈지 그 저희도 내부적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 LSP 기준에서 60% 정확도가 60% 이하면 그때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기계 번역을 쓰는 게 좋고 근데 60에서 74이면 선택의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74%는 굉장히 엄밀한 기준이라서 이 상태에서 한 80% 정도 올렸을 때 그리고 고객들의 주관적 만족을 계속 체크를 해서 거기서 이 정도면은 뭐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이게 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데요. 그 정도가 됐을 때 사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수준으로도 저희는 일단은 시장에 다가가서 좀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조아림 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IR 덱에 좀 수치적인 정보가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는 지금 뭐 작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예상하고 계신 매출 프로젝션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숫자를 좋아해서 그러긴 하는데 이 74%라든지 32%의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량화된 그러니까 수치로 평가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면 뭐랄까 공감을 하거나 이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보완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 질문은 이제 언어를 언어로 이제 바꾸는 시장인데 그 시장 간에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한국어 아니면 뭐 한국에서 뭐 스페인어 이 시장 규모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먼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있으신지 그런 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한국 법인이 지금 작년 11월에 지금 오픈을 해서 미국 본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한 7억 정도 매출이 났었고요. 작년에 한 17억 정도 그 매출이 났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200% 정도 되는데요. 좀 부족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의 이제 가장 큰 고객은 아이유노 SDI인데 사실은 저희 저희는 B2B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원하는 언어 페어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어를 소스 언어로 해서 다른 외국어로 가는 페어가 한 33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즉 고객사가 우리 이번에 영어에서 스페인 할 거야. 영어에서 뭐 포르투갈어 할 거야.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때 빨리 저희가 한 2주 정도면 그 기본적인 그 엔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저희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사실 저희는 데이터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를 하나의 그 페어마다 언어 엔진을 번역 엔진을 만드는데 최소 2주, 안정화시키는 데 한 3, 4주 걸리기 때문에 고객사 요청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개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페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있고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리는 건 더 많은 고객사, 일단 그 부분에 그러니까 언어 페어의 우선순위보다는 고객사와 영역 이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정한석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유노가 관련된 시장에선 글로벌 넘버 1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사실 제가 그 구글을 해보니까 번역 시장 전체를 보면 6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매뉴얼 번역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 시장 업계 분들 얘기로는 미디어에서는 세계 1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작업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체의 솔루션을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를 들면 거기서 단순히 저희 솔루션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차 작업용으로 여러 개 업체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 게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라 저희 것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결국 기술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단순히 뭐 SDI가 저희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구글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걸로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더 저희는 기술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저희의 기술적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 좀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 3가지 정도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오누는 초벌 번역에 저희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소스인 경우에 꼭 저희 거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 주신 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아픈 부분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번역에 대한 퀄리티 평가하는 지표가 사실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 몇 가지를 비교를 해서 고객사랑 비교를 해서 덱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 교수님 평가 시도 우수하고 저 교수님 평가 시도 유명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미국 쪽 교수님들이 개발해 놓은 그런 그 평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게 되면 저희 IR 덱에 같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기술의 방향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리서치 팀에서 계속 이 머신러닝에서 이게 다양한 기법을 조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 표정, 그 다음에 감정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번역의 요소에 포함하고 앞뒤 맥락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 엔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언어 페어별로 100만 시간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좀 괜찮은 엔진이 나오거든요. 물론 부족하면 또 여기저기서 끌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고 그러면 고객사 확보와 데이터 확보가 저희로서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두어서 기술 개발에 전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석재 전무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생각해 이 분야가 사실 딥테크에서 어필을 한다면 굉장히 그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사실 일례로 사업성 특례로 1호로 상장했던 플리터런에서 여전히 뭐 지금같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 안 좋은데도 수천억 밸류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출 여전히 별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엔지니어들이 어디 출신이다 이게 물론 당연히 선입견이 있지만은 KPI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뭐 언어별로 뭐 코퍼스별로 뭐 말뭉치 같은 것들 어떤 걸로 지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까 보니까 다 그 퍼센티지가 KPI가 달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뭐 언어별로 다 이제 해보면 특히나 이제 구어체를 하시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답변을 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뭐 질문도 되고 그냥 이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린 건데 제일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영업 방식을 지금 이제 어쨌든 C 레벨은 한국 분들이긴 하지만 그 실리콘밸리 현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영업 방식을 지금 뭐 IMU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한국 회사들이랑 할 것인지 펀딩도 한국에서 팁스를 하시니까 멀티모달로 하시는 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그거는 이제 AI를 통해서 뭐 하시는 다른 서비스하는 회사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다른 뭐 스크린 영상하고 결합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만 잘해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업을 지금 뭐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랑 하실 건가요? 어떻게 앞으로 영업 방식을 전개할 건가요? 결국은 사스로 가야 될 텐데.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영업팀이 사실은 한국에서 영업은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미국에 지금 영업팀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리우드 쪽에서 좀 이렇게 유명하고 좀 나이가 있으신 조씨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 거기가 제일 크니까요. 거기에 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조씨가 노리고 있는 거는 두 번째가 영국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국에서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그쪽을 지금 두 번째 타겟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가 남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지금 한국에만 제가 이제 한국과 아시아 쪽 영업을 제가 하려고 여기에 지금 법인장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국과 아시아 쪽 이쪽을 집중적으로 영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할 건데 일단 저희 본사 차원에서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는 미국, 그다음에 영국, 남미 이 정도 지금 저희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엑셀레이트 AI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